옛날 옛적 고요한 양반가에 어깨를 쫙 펴고 고개를 빳빳이 든 사내가 있었습니다. 우의정 정한길이었지요. 그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가진 영의정 김사원의 오른팔로 정치적 야망이 눈에 그득했는데요. 그 높디 높은 야망 때문인지 어여쁜 마님은 안중에도 없었지요. 마님의 외로움은 그의 관직과 비례하여 높아져만 갔습니다. 오늘도 날 찾지 않으시구나. 혼례를 올린 후 초반에는 참 행복했습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제 방을 들러 볼 한번 쓰다듬고 가셨지요. 밤에는 또 어찌나 저를 찾으시는지 매일 아침 허벅지에 힘이 안 들어갈 정도였답니다. 헌데 언젠가부터 말만 걸면 바쁘다고 저를 피하시는데 마음이 아릴 정도로 서운하고 속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에 차자가 앞서풀 풀어보아도 인상을 쓰고 돌아눕는 것이었지요. 어린애처럼 조르지도 못하니 이 착하디착한 마님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마님, 안에 있어? 어라, 이게 웬일입니까? 영감이 마님을 찾습니다. 마님은 헐레벌떡 몸을 단장하고 부푼 기대를 안고 방문을 열었지요. 부르셨는지요? 내일부터 내게 가르침을 받을 자요. 얼굴을 익히도록. 최혁이라 합니다. 인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온 마님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바쁜 사람이 웬 문화생이랍니까? 그럼 저를 찾는 시간이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큰 실망과 함께 괜한 질투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너무 치욕스러운 것이었지요. 처녀도 아니고 사내에게 셈이 나는 꼴이라니. 다음 날 아침 마당으로 나간 마님의 눈에 혁이 들어왔습니다. 나오셨습니까? 그래, 살가운 물음에도 차갑게 대답하자 혁은 다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허나 이내 마님을 쫄래쫄래 쫓아다니며 비위를 맞추는 것이었지요. 어린 것이 애를 쓰니 마님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지 않겠습니까?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까지 드는 것이었지요. 그래, 내가 바보같이 엄한 곳에 화풀이를 했구나. 그날 저녁 혁은 마님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은 늦게까지 일이 있으셔서 내일 일찍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그래, 들어가 편히 쉬거라. 아, 영감의 외박 소식에 얼굴을 찡그렸나 봅니다. 혁이 걱정스런 얼굴을 하며 물었지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어라,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훅 들어온 걱정 어린 물음에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려 무너지고만 것이었지요. 높디 높은 우의정의 마님이었던 터라 힘들 때 맘 놓고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혁은 조심스레 마님을 안아주었고 마님은 눈물을 쏟아냈지요. 잠시 후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 사내와 단둘이 술을 마시는 것은 옳지 않지만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참을 울어도 마음이 애리니 이 따뜻한 청년의 위로를 받으며 술에 취하고 싶었지요. 그래, 마셔야겠구나.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술이 참다니 금방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내 나이가 들어 찾지 않으시는 걸까? 오늘따라 더욱 영감의 손길이 그립구나. 아직도 참 고우십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보석처럼 보일 정도지요. 저도 모르게 내뱉은 민망한 한탄에 혁은 참으로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가슴이 설레었지요. 어라,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입을 맞추고 싶은 것일까요? 그도 같은 마음인지 얼굴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 결국 입술이 닿고 말았습니다. 금세 몸이 달아올랐지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방 안은 더욱 뜨거워졌답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깬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차라리 기억이 안 나면 좋았을 걸. 혁의 모습이 떠오르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요. 당장 혁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일은 없던 걸로 하지. 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길 바라네.
그리하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마님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혁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던 것이었지요. 설마 하룻밤 사이에 저 청년이 좋아진 것일까요? 진정 제가 몸도 주고 마음도 주는 간통을 저지른 것일까요? 허나 이상하게도 영감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간 당한 무시와 수모에 많이 지쳤던 것이었지요. 사랑이 아닌 오기 때문에 영감에게 집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하룻밤 사랑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혁이가 그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마음이 문드러지니 밥도 먹히지 않았지요. 점점 야위어가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왜 또 울고 계십니까? 애써 피해 다녔던 혁이가 찾아왔습니다. 곧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저를 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도저히 못 잊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 따뜻한 사람과 사랑을 이어갈랍니다. 둘은 그간 참았던 감정을 쏟아내며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간 어찌 참았는지 참 애틋하면서도 격정적이었지요. 그렇게 또 한 번 둘은 방안을 달구었답니다. 그날 이후 마님은 혁과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정한길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지요. 불안함과 죄스러움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혁이 있어 항상 웃었답니다. 저는 마님만 있다면 혼인 따위 필요 없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도 없을 것이고 평생 남몰래 하는 사랑이겠지만 마님이 있어 다 괜찮지요. 스승님께는 온 힘 다해 충성하여 죗값을 갚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님의 사랑이 점점 깊어질 때쯤 혁은 정한길의 도움을 받아 영의정 김사원의 세력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혁아, 일전에 말한 문서들을 다 모았느냐? 여기 있습니다. 혁은 남다른 총명함으로 빠르게 적응했고 정한길과 항상 붙어 다니며 그를 도왔지요. 어느덧 정한길의 아끼는 제자이자 부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의정 김사원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얼마 전부터 계속 드러나는 그의 기밀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의 배후가 대체 누구란 말이냐? 혹 최근에 들어온 그자의 짓이 아닐까 하옵니다. 설마 지금 최영 말하는 것이오? 그자가 들어온 이후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사옵니다. 뒤를 조사하여 보고드려도 될지요? 됐소. 모두가 그를 의심하고 있다면 그를 데려온 본인이 직접 알아보겠소. 정한길은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데려온 자를 의심하다니 이건 저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나 이미 대신들이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으니 알아보아야 했지요. 영건아, 내가 나서주어야겠구나. 영건은 정한길의 가장 믿음직한 부하였습니다. 처음 관직에 올랐을 때부터 정일품에 이르는 우의정이 될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켜주었지요. 부모님보다 더 가까운 자였습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날 영건이 심각한 표정으로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정한길은 불안한 듯 손을 벌벌 떨었지요. 알아보았느냐? 그자 참 위험한 인물이더군요. 영의정 대감을 치기 위해 좌의정 대감이 보낸 작자였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여 기밀을 빼내갔다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야망만 쫓던 그가 함께 웃음을 지었던 자는 영건이 다음으로 혁이가 처음이었지요. 그런 혁이 좌의정의 사람이었다니요. 집으로 데려와 먹이고 재워가며 그리 열심히 가르쳤건만 이리 배신을 하다니요. 정한길이 큰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하자 영건은 속이 아려왔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준 분이셨지요. 헌데 웬 몹쓸 놈이 그런 분을 농락하다니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혁을 부르거라. 영건이 너는 밤새 잠도 못 잤을 테니 집에 가서 좀 쉬거라. 잠시 후 정한길의 부름을 받은 혁이 찾아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하하, 영건이 녀석 넘어왔더구나.
어라,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왜 함께 웃음을 터뜨리는 것일까요? 때는 6개월 전 정한길이 남쪽 마을로 파견됐을 적이었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큰 고민 하나가 있었지요. 관직에 올랐으니 영의정의 자리까지 앉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어찌하면 영의정 대감을 밀어낼 수 있을꼬? 깊은 고심의 주막에서 한잔하던 그때 그의 눈에 한 왈패가 들어왔습니다. 어찌나 능글맞게 거짓말을 하는지 주모가 깜빡 쏘가 국밥을 서너 그릇 내오는 것이었지요. 또 어찌나 날쌘지 웬 사내들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사내들이 훅훅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옳다구나. 저자로구나. 정한길은 왈패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돈을 건넸습니다. 잠깐 나 좀 보게나. 왈패는 입이 귀까지 찢어져서는 그를 따라 나왔지요. 네, 우의정 정한길이네. 보아 아닌 남을 속이는데 능한 것 같은데 나 좀 도와주겠소? 사례는 넉넉히 하지. 의정이고 뭐고 돈만 주면 다 들어드립죠. 맞습니다. 이 왈패는 혁이었지요. 정한길은 혁을 보는 순간 이자와 함께라면 영의정을 밀어낼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문화생인 척 집으로 데려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짰던 것이었지요. 어라, 그럼 마님은 어찌 되는 것일까요? 정한길은 혁이 마님도 넘본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요. 그 바보 같은 마님은 두 사내의 계획에 노란한 것이었습니다. 혁이 어여쁜 마님과 정도 나누고 싶다는데 영의정이 되려면 부인 하나 못 주겠습니까? 정한길은 외박을 늘려가며 직접 판을 깔아주기까지 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마님은 그저 혁의 이빨린 소리에 속아 진정 그를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야망에 눈이 먼 정한길은 혁에게 영건을 죽이고 어서 도망치랍니다. 부인의 깊은 곳도 넘긴 자인데 가족 같은 부하의 목숨 따위가 중요하겠습니까? 영건을 그냥 두면 혁을 해칠 것이 분명하니 먼저 쳐야 했지요. 그동안 수고 많았네. 무사히 도망치게나. 밖으로 나온 혁은 후다닥 달려 마님을 찾았습니다. 그 와중에 어여쁜 마님과의 뜨거운 시간을 한 번 더 느끼고 싶은 것이었지요. 마님, 제가 갑자기 먼 곳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기 좀 걸릴 테지요. 그간 건강 조심하시지요. 아, 오래도록 못 본다니 눈물까지 흘리는 이 바보 같은 마님을 어찌해야 할까요? 최혁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듯 끝까지 슬픈 연기를 해댔지요. 그렇게 둘은 눈물의 이별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최혁은 영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제 뒤를 캐느라 잠을 못 잔 그는 지금쯤 쿨쿨 자고 있을 테지요. 어서 그를 죽이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영건의 집, 예상대로 드르렁 소리가 납니다. 최혁은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그대로 칼을 영건의 목에 꽂았지요. 피가 온 사방에 퍼지고 혁은 빠르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정한길은 대신들을 모아 영의정 김사원을 찾아갔습니다. 최혁이라는 자가 좌의정 대감의 무리임이 드러났사옵니다. 그가 적임자인 줄도 모르고 데려온 무지함에 깊이 송구하오며 얼굴을 들 수가 없사옵니다. 만일 천하의 의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시거든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사옵니다. 됐다. 우리 내부의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 없다. 그대의 진위를 알겠으니 이제는 숙적인 좌의정 대감을 제압해야 할 때이다. 즉시 그를 찾아 대면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영의정 김사원은 좌의정을 찾아갔습니다. 가만히 있던 좌의정은 영의정 김사원이 갑자기 찾아와 난장을 피우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지요. 며칠 뒤 영건의 사망 소식이 퍼지면서 둘의 싸움은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 조정이 아주 난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두 사람 모두 몰락하여 영의정, 좌의정 자리가 텅텅 비어버렸지요. 정한길은 단숨에 영의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답니다. 축배를 들잡구나. 그토록 원하던 영의정이 되자 정한길은 연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대신들의 축하를 받으며 한 잔, 두 잔 마셨지요.
이거지요. 명예와 권력의 맛이 제대로 느껴졌습니다. 우의정일 때는 몰랐던 영의정의 맛은 참으로 달콤했지요. 정한길은 얼큰하게 취해 집으로 돌아와서는 코를 드르렁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님이 살금살금 방에서 나오더니 집 밖으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대체 어딜 가는 것일까요? 마님은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걷고 또 걷자 한 오두막이 나왔지요. 마님은 그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오셨습니까? 아, 영건이었습니다. 목에는 혁이 남긴 커다란 흉터가 있었지요. 그날 칼이 급소를 피했던 터라 도망가는 혁을 붙잡을 수 있었지요. 혁이의 목숨을 끊고 얼굴을 망가뜨린 채 제 방에 눕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영건이 죽은 것으로 처리가 되었던 것이지요. 헌데 대체 왜 마님과 손을 잡은 것일까요? 그날 영건은 격한 싸움에 혁이 떨어뜨린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정한길과 혁이의 거래 문서였지요. 혁은 혹여나 정한길이 저를 배신할까 증자를 남기고 옷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건은 문서를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었습니다. 눈에 핏줄이 다 터져 시뻘개지고 어찌나 이를 악물었는지 바득바득 소리가 났지요. 그토록 충성했던 사람이 이리도 잔인한 사람이었다니요. 저를 내친 정한길에게 복수하기로 다짐했던 것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영건은 그 길로 마님을 찾아가 정한길과 혁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마님도 몸을 바들바들 떨며 분노했지요.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영의정이 되기 위해 부인의 깊은 곳을 건넨 영감이나 저를 사랑하는 척하며 제 깊은 곳만 탐낸 젊은 놈이나 참 사람 같지 않았지요. 둘의 계획에 놀아났다는 생각에 너무나 수치스럽고 화가 나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영건과 마님은 정한길이 가장 행복할 때를 노렸습니다. 영의정이 될 때까지 참았지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복수를 시작해야지요. 연회가 열리고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정한길은 갑자기 궁으로 끌려갔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폐하. 폐하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참을 노려보더니 한 상소문을 펼치고 읽어나갔지요. 아, 폐하의 입에서는 그간 정한길이 저질렀던 잔혹한 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한길은 얼굴이 노랗게 질리고 온몸을 벌벌 떨었지요. 얼마나 두려운지 소변까지 줄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끌고 가거라. 그렇게 최고 권력자인 영의정의 삶을 살며 행복을 꿈꾸었던 정한길은 보름간의 짧은 행복을 맛본 뒤 그대로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영의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간 얼마나 고생했는데 보름 만에 끝나다니요. 목에 끈이 조여질 때까지 제 잔혹한 짓을 후회하기보다는 권력을 누릴 수 없다는 것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영건과 마님은 정한길의 처형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건 둘의 계획이었지요. 혁이 지닌 증자 문서를 토대로 왕에게 상소를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마님과 영건은 복수를 마치고 정한길의 재산을 빼돌려 아무도 저희를 모르는 시골의 자리를 잡고 살아갔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둘은 혼인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하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짓과 배신은 결국 드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한길과 혁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거짓과 배신을 일삼았는데요. 진실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지요. 이는 그들이 얻었던 이익이 얼마나 허무하고 잠깐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빠른 성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느리더라도 진실된 성공을 쫓는다면 더욱 오래가고 커다란 행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